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초기바다 설화설명공원의 팀장 이주환입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있는데 3분이 지나서 제가 속도를 좀 더 빨리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AI 프로그램 두려워하지 말고 시키지 말고 스스로 한번 작은 스텝이라도 먼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앞서 연주자분들이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뭐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기분이 좀 샜는데요. 일단 최대한 빨리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자세히는 그래서 제가 올린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 AI 전문가도 아니고 IT 쪽에 업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IT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굴렸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25년이 됐는데요. 예전 2001년도에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수기점표 그리고 이제 서면적 결제 이게 뭐 당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명이 누락되기도 하고 금액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제 ERP라든지 전자결제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보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25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사실 뭔가 전산화하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할 때 큰 벽이 사실은 전산 쪽이었죠.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분들에 가서 읍소를 하고 값도 사주고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오래 걸려요. 임상구성 먼저 하고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ERP 같은 것들을 개발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강의 듣는 게 다 AI인데 이런 우리가 넘지 못했던 이런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툴이 우리에게 생긴 거죠. AI라는 게 생겼고 AI로 뭔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런 대단한 코딩을 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저는 당연히 코딩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대의 흐름상 이제 코딩을 대신해주는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로 장난으로 만들어도 코딩을 할 수 있는 시절이 벌써 왔고요. 또 그게 뭐 대단히 비싼 유료 어플리케이션도 아니고 이미 공개감이 있는 것들이기도 우리 바로 손뻗은 닿을 수 있는 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AI 앱과 프로그램들이죠. 대단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고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좀 더 유저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개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디서 참고한 자료는 아니고 제가 이것도 AI에 한번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6년도에 주로 많이 쓰고 있는 AI 앱들을 쭉 나열해주고 그게 어떤 성격의 것들인지 한번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대충 동감을 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AI 앱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도록 범용으로 쓸 수 있는 AI 앱들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좀 전문 분야가 더 집중되는 어떤 특화된 앱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위로 가면 좀 뭔가 전문가들이나 기업들에서 쓸 것 같고 또 아래쪽으로 가면 개인이나 창작물들 아까 이제 충남대 병원이셨나요? 영상 만드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분야에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체크한 것들은 제가 실제로 써봤거나 지금도 쓰고 있는 앱들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와이프한테 돈 많이 쓴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토큰 같은 거 쓰다 보면 한 달에 30만 원 충분히 나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일단 여전히 오늘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AI가 뭐냐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AX, DX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실제로 보안관리팀에서 했던 AI 협업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AI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소위 사기치는 챗GPT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걸 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DX, AX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좀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 얘기가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 RPA, OCR, IDP 아까 앞타임에 말씀하셨던 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이게 다 사람들은 AI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AI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DX, AX를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뭐죠? X죠. X가 이건 이제 1, 2, 3이 모두가 답은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가 답인데 서구사회에서 X는 사실 크로스
X가 이제 크리스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라는 것이 결국 교차하거나 뭐 변화한다는 뜻인데 결국은 이제 DX, AX의 개념은 이번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디지털화한다 아니면 AI화한다는 뜻이고 이 X가 그러면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좀 쉽게 한국말로 풀어 쓰자면 DX는 디지털화한다. 그리고 AX는 이제 지능화하고 자율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AX와 DX가 서로 개별의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DX가 우선시되고 그 위에 뭔가 판단하는 것을 엎어서 이제 AX를 덮다 보면 이제 각 병원이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DX와 AX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데 이거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일단 DX는 정해진 규칙과 시나리오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너 이거 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프로세스화되고 표준화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AX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문서나 어떤 그 행동 패턴들을 네가 한번 보고 판단해봐.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려줘. 라는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AI가 대화하듯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미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정보 이렇게 써놨잖아요. 누가 물어보시니까 아는 척하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RPO의 OCR은 DX의 개념입니다. 이건 이제 디지털화하는 개념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생성형 AI나 지금 우리가 많이들 말씀하셨던 에이전트는 AX의 개념이고 그 DX 위에 AX를 넣는 것이 이제 뭐 챗봇 같은 경우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DB를 만든 다음에 고객이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얘가 판단해서 답을 주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병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협력 사례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팀 관리나 현장 업무를 좀 도와주는 AI가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윗분들한테 보고하기 좋은 그런 AI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끔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금도끼, 연도끼 우화에서 사실은 이제 되게 착한 나무꾼한테 이제 결국은 저 도끼를 다 주는데 이 산신령은 신세대라서 전기톱을 줬습니다. 근데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걸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리치면 다 나무가 안 잘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 이런 걸 줬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건 이제 그만큼 우리가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이걸 할 때 그 정확한 업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AI 쪽에서 한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제 출입 주차 데이터 저희가 이제 보안 관리팀은 사실 보안 업무도 하지만 주차 관리 업무도 하고 출입 관리 업무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AI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어디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 그 소스를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작아서 안 보이나요? 이제 지금 가동을 좀 시키겠습니다. 지금 윗부분을 보시면 지금 오늘 이제 주차장에 오늘 예약된 환자들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시면 오늘 어떤 데이터도 계속 쌓고 있고요. 돌리게 되면 오늘의 주차장 현황들이 대충 나옵니다. 오늘 외래환에서 입력을 했고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주차 예측 리포트라고 해서 잠깐만 세워볼까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요 윗부분들은 이제 각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100명의 환자가 오면 몇 명이나 차를 갖고 오느냐 그래서 이제 60%다 그러면 100명 중에 60%는 차를 갖고 오더라 이건 이제 경험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뽑아낸 자료고 그 밑에 것들은 지금 우리가 부도율을 감안한 외래 환자, 입원 리테어 환자를 현황들이고 아래쪽은 이제 지하 주차장 저희가 갖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 연수 이것들을 실시간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간대별로 입차와 출차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주차장이 정말 많습니다. 주차량이 4,000명이 넘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온 차도 만 대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가 항상 문제고 입출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주차장이 막히는 걸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몇 시부터는 신관 지하 주차장이 막히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주차 관리하는 담당 현장 부서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오늘 환자가 13,000명이니까 좀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하시는데 뭐가 효과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데이터를 드리면서 10시부터 신관 지하가 막힐 것 같으니까 뭐 인력 배치해 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기 위한 툴로 이걸 AI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갈 텐데요.
내일의 환자 수를 또 예측해서 주차장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주간, 월간으로 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제 월별 데이터가 이렇게 리포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리고 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이걸 왜 만들었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희 윗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은 얘기가 오늘 매력 환자 수가 13,000명인데 이 뒤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근데 알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도 그렇고 차량 언제 많이 올지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보고 또 기존에는 아까처럼 이제 숫자를 일일이 리포트를 작성해서 아침에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고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AI만이 알 수 있는 화면에다 입력을 하면 본인이 이제 리포트를 만드는 형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차와 관련된 데이터와 ERP가 그 병원의 환자 정보라든지 출입하는 차량 정보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교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 사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는 DB를 가지고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한 3년 동안의 주차 데이터를 저희가 입력을 하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딥러닝을 하게 만든 거죠. 일단은 프로그램 만든 과정이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얘가 시스템 구조를 만들고 자기가 이제 자동으로 대충 설계를 해줍니다. 해준 거를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걸 실제로 쓰게 된 거죠. 일단은 그 단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3년간의 데이터를 일단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인터넷 서버에 일단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인터넷 서버에 올리고 그걸 실제 써보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공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매일매일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또 그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얘는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사실 처음에 그 숫자 입력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렸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RPA 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사실 숫자 입력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돈이 들어서 제가 아직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기 입력하는 것이 좀 있긴 합니다만 장차는 이것도 이제 자동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원 대응하고 이제 교육 자료도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저도 이제 아까 경영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원무팀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현장에서 그 원무 관련된 민원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물어볼 때가 가끔 있으신데 그럼 되게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데 이제 AI 프로그램에다가 그분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집어넣고 대신 우리 원내 규정이라든지 업무 지침서의 내용들을 안에다 넣어놨다면 제가 틀리지 않고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빨리 그것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교육 자료들도 그 각자의 파트에서 갖고 있는 그 업무 매뉴얼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낱장 종이 한 장씩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정말로 머릿속에서도 말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는 충분히 더 쉽고 표준화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돕는 건데요. 이게 지금 사실 오늘 여기 저희 부서 직원분도 같이 오셨는데 이게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담당 직원한테 제가 뭔가 요청을 하면 그 담당 직원은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뭔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매니저가 계시는데 매니저가 또 다른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걸 편집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저한테 이게 오면 나는 이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한테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할까를 AI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살짝 가서 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저는 다른 거 쓰려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젠스파크나 이런 것들 클라우드 이런 거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챗GPT를 좀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유료 프로그램을 많이 쓰셔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와이프한테 혼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 보고서 쓸 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똑같이 그냥 AI가 초안을 잡아주면 저희가 그 내용 수정하시면 되고 그러면 훨씬 일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제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그 소위 윗분이 발레 파킹을 도입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라고 저희한테 얘기하셔서 지금 서울시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병원에 한번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막연한 거죠. 도대체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어떤 부분이 경영진에 관심이 있어야 잘 모르겠으니까 그걸 이제 자연어로 그냥 쓰는 겁니다. 어디 가야 되고 윗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뭘 물어봐야 될까 하면 왼쪽과 같이 이제 방문할 때 할 수 있는 질문지를 뽑아줍니다. 물론 이걸 그냥 그대로 하지는 않고 제가 좀 수정을 하긴 했는데요. 이걸 수정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담당 부서에 있는 팀장님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녹음을 좀 합니다. 네, 뭐 이거 어디 유포할 건 아니니까 녹음해도 될까요? 하니까 오케이 하셔서 제가 녹음 프로그램을 써서 녹음을 했고 얘가 요약을 해줬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CSV 형태로 이 다음 이제 그 유료 프로그램에 넣었더니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고 좀 수정은 필요했지만 제가 뭐 헤어지고 나서 30분 만에 그 해당 팀장님한테 드렸더니 정말 놀라셨어요. 그리고 아니 내가 한 말이 제가 이런 말을 했나요? 네 했습니다. 다 녹음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놀라시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시간이 함축적으로 되게 줄어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고를 갈 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아서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오늘도 마지막에 끝나고 질문하실 것 같긴 한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게 발표자나 이제 보고자에서 되게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AI한테 네가 병원장이라 생각하고 나한테 이 보고서를 근거로 질문해줘. 그리고 네가 답을 해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답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고 AI가 준비한 걸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알고 만든 매가 좀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갈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업무가 바뀌다 보면 업무 매뉴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업무 매뉴얼 그냥 기존에 갖고 계시던 엑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거기다 이제 자기가 아는 걸 써서 넘기는데 그러다 보면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A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B를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어떤 때는 빠지고 어떤 때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기존에 있는 매뉴얼을 펼쳐놓고 너랑 나랑 얘기해보자. 난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게 나 힘들었어. 근데 이거는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새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그 녹음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매뉴얼 프로그램을 넣고 여기를 녹여서 최종적으로 표준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AI의 할루시네이션을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챗GPT. 이게 제가 올 초에 다른 병원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이게 뭐 불과 5분 만에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실제 뭐 그림체 자체가 사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가짜라는 걸 아시겠지만 실제로 사진을 이게 모디파이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자의 의도도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이 AI도 사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이미 아실 거고요. 제가 그 강의에서 들었던 그 내용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AI 프로그램에 대한 지능이 도대체 몇 살일까?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AI 프로그램은 대충 한 4살 정도라고 합니다. 이 4살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4살한테 뭐 시킬 때 오늘 저녁까지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보고서 써줘 하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고 예를 들어 이 마이크를 꺼서 저기다 갖다 주라고 하면 이게 마이크라고도 알려줘야 되고 저기가 어디쯤인지도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AI는 상당히 되게 진실처럼 정말 자신있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의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 정보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A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자기들은 저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었던 그 데이터, 무심결에 넣었던 엑셀 파일에 있는 개인정보가 어느 순간 중국에 가 있고 미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AI가 결국은 무언가를 대체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AI 써서 우리가 업무를 개선해보자. 아까 중대병원 팀장 가셨나요? 네. 제가 중대병원 직원이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네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하고 좀 더 일을 같이 하고 좀 더 여유시간 갖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잘 설득하고 같은 속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이 사실 요건데요. 저는 딱 3가지를 생각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무조건 초반에 AI가 만들더라도 결론은 그리고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들었다고 해서 절대 진실일 수도 없고 이게 모두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영될 만큼 되게 완벽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항상 내가 한다. 그리고 민감 정보는 항상 그 블라인드 처리에서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똑같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AI 시대가 지금 도래는 이미 했고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딩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냥 AI를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실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가셔가지고 챗GPT가 됐든 크로드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그냥 업무팀 같으면 뭐 이런 것도 있죠. 궁금하시잖아요. 그냥 한번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예측해줘. 인사팀 만들어줘. 재고행위팀 알려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무팀, 뭐 청소인력 배치 자동화, 자대팀, 뭐 사용량 예측, 기획팀, 뭐 KPI 예측 모니터링, 그냥 뭐 그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만 읽지 마시고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는 거죠. 해보면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시작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시작의 결과 좋을 일은 없는데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AI가 저희한테 손을 내밀었잖아요. 계속 누구만 계시지 말고 같이 손을 잡고 AI와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유익한 강의 해주신 이주환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로써 2부의 마지막 발표까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정기 종합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학술대회에서 더 좋은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